뒤로 가. 이거 찍고. 내가 준 거잖아. 제가 받았습니다. 아유, 미안. 짱시요. 그래서 짱시. 자,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은 그냥 뭐 형태는 똑같으니까 나중에 그 과거하고 아닌 거뭐 중학교 때까지 비슷해도 나중에 실력 차이가 나는 게 증명 위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1년 정도가 쌓이면 되게 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증명을 나누면 이제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건데 뭐 이제 직접 증명을 하면 사실 좋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죠. 뭐 대표적으로 상하에서는 우리 이제 3단문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직접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이렇게 좌변을 뭐 전개를 해서 우변이 되도록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아서 우리 이제 그 간접 증명법도 이제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에 나오는 간접 증명은 맨 처음에가 이제 대우 명제 쓰는 거 명제가 복잡하면 대우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면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대우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귀류. 얘 이제 모순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제 그 우리가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 둘 중 하나 있을 때 사용한다. 그치? 뭐 유한하다 하면 유한의 반대가 무하니까 일단 무한하다고 해볼까? 라고 하고 이제 모순을 이끌어낸다든지 유리수의 반대가 무리수니까 얘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유리수라고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더니 모순이 생겼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존재한다의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쭉 가니까 또 모순이 생겼어.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생각보다 근데 기호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논술을 볼 때도 그렇고 얘를 이제 생각보다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호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요까지 하면 뭐 더 이상 증명은 없어. 그래서 이제 주로 요 두 가지 하고 나중에 이제 직접 증명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쓰는데 기루법이나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는 그 13, 그러니까 1학기 과거 1학기일 때도 얘네들은 가르치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제 증명 문제를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가도 뭐 이제 수학 상하 그 범위 안 들어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주로 우리가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둘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게 힘들어서 요거랑 요거. 그래서 이제 뭐를 보여라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인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앞에서 구해보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해봤더니 일반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n이야 짝수야. 그러면은 그냥 첫 항을 구하니까 2고 두 번째를 구하니까 4고 세 번째를 구하니까 6이니까 일반항은 2n일 것이다
라고 하면 서술형에서는 그거는 점수를 받지는 못해. 왜냐면 이제 추론을 한 거잖아. 자기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구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딱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아니면 수학적 기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방법은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보여라 라는 거에 이제 대부분 다 변형이니까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니까 이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유리수는 b가 있는 수니까 p분의 q, 뭐 pq는 서로 소인 정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유리수는. 그럼 이제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3p 제곱이 q 제곱인데 요 p하고 q는 그럼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서 우리 이제 소인수 3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3이 하나, 얘가 없으면 하나 있고 얘가 있으면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3개 있고 5개 있고 7개 있고 이렇게 3이 좌변에 있을 수 있는 게 홀수개만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럼 이쪽에는 얘가 3이 없으면 3이 하나도 없고 하나 있으면 제곱이니까 2개고 2개 있으면 4개고 6개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쪽은 3의 개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쪽은 짝수개가 존재할 수 있고 이쪽은 홀수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등호를 유지하지 못하죠. PQ가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리수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등호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무리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이게 기류법이 이제 그런 거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야. 뭐 유리수 반대가 무리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수는 무한하다.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개인데 무한의 반대가 유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유한한 소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다 썼다고 할게. 이렇게 n개가 있어가지고 다 쓰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1부터 n까지 얘네들을 다 곱해가지고 1을 더한 수를 이제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차피 자연수일 건데. 그러면 얘는 얘로 안 나눠 떨어지죠? 왜냐면 여기에 A1이 없으니까 얘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얘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애들로도 안 나눠 떨어져, 그지? 그래서 이제 안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새로운 소수이거나 합성수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야.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 3개로 나누죠. 소수일 수도 있고 혹시 몰라서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 얘가 뭔가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없는 걸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소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에 없는 소수로 소인수 분해가 되거나 하니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에 이렇게 해도 모순이고 이렇게 해도 모순이잖아.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도 모순이 생기니까 소수는 무한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그러면 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 이제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그냥 이제 도미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로는 그 배운 사람들은 무공이산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도미노는 뭐냐면 이렇게 쫙 일렬로 늘어서 있을 때 우리가 맨 앞에 거 딱 치면 그거 넘어지면서 두 번째 거 넘어지면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100번째가 쓰러짐을 보여라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99, 100번째까지 다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 그건 이제 비율적이니까 그 이제 과정을 이제 조금 순환이니까 이제 줄여서 만든 게, 자 우리 이제 n이 1일 때 주로 이제 초기값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이제 좌변 계산하시고 우변 계산하셔서 서로 똑같다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립한다는 거. 이게 그 나중에 3학년 애를 주로 이제 논술, 면접은 빨리 풀면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논술은 나중에 서술형을 써야 되거든. 근데 서술형 쓸 때 잘 증명을 해놓는데 자기가 그래서 나 이거 잘 풀었어 해서 나는 이거 10점 다 맞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채점하면 그게 6점, 7점 이렇게 나와. 중간중간 깎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잘 그대로 써줘야 돼. 그래야 강점이 없어. 얘는 하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명제가 뭐 예를 들어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가지고 뭐 n의 제곱이 아까 이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우리 이제 참인 것만 증명하죠. 거짓인 거는 증명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n은 1일 때 좌변은 1의 제곱이고 우변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1, 2, 3이니까 이게 똑같다. 이렇게 써놔야 돼. 애들이 귀찮다고 그냥 여기다가 1의 제곱은 그냥 6분의 1, 2, 3이므로 똑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좌변 따로 쓰고요. 우변 따로 써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똑같다는 걸 보이는 거야. 등호의 의미가 원래 좌변과 우변은 완벽하게 똑같다지 좌변이 우변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써서 쓰시고 그 다음에 n은 k일 때 k는 2 이상 우리 1일 때를 했으니까 2 이상일 때를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 다 써야 됩니다. 요거 안 써서 1점 깎이고 이거 그냥 한 번에 해서 1점 깎이고 요거 안 써서 1점 깎이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 가면 나중에 그 평균이 뭐 잘 나올 때가 한 42점 나오고 못 나올 때가 한 33점, 4점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점수대가 제일 많냐면 뭐 사실 42점 정도가 평균이야. 수학 평균이면 50점대에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애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 0.7점 뭐 0.1점 뭐 1점 몇 점 뭐 이런 순서로 돼 있으니까 1점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가 등수가 하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습관을,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 맞아도 그럼 10점을 온전히 가져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채점에서 막 결과 나오면은 6점 이러면 4점이 깎이잖아. 그럼 그거를 딴 데 가서 만회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구조를 그대로 써야 돼. n은 1일 때 해서 좌변 따로 계산, 우변 따로 계산해서 똑같은 것까지 보이고 이게 이제 첫 줄이야. 그 다음에 n은 k일 때 하면 k 범위 찾고, 그래서 이제 k일 때 이제 가정하면 저 식이 1의 제곱, 2의 제곱 쭉 해서 귀찮아도 씁니다. k 제곱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쓰러지니까 두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 되니까 세 번째 되고 세 번째 되니까 네 번째 쓰러지고 이거를 첫 번째 맨 처음에 앞에 탁 친 거를 보여줬고 두 번째 이상부터는 이제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K번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것도 쓰러진다. 뭐 요걸 보여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요걸 보여줬으니까 1이 되면 2가 되고 2가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4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보여줄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면 된다고. 얘가 가정하고 얘가 되는 걸 보여주면, 자 그러면 이거 미리 알고 가는 거야. 내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저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넣는 거. 요 식에서
요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은 걸 보여주면 돼. 그럼 이제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미리 알고 가는 거야. 미리 참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가는 거 부분만 채우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뭐가 생겼어? 이게 생겼지. 그래서 양변에 여기서부터는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 쓴 다음에 다시 여기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을 더하면, 그죠? 그럼 좌변을 이제 맞춰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변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더하니까 얘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대. 당연히 저기 되겠죠? 우리는 참인 거 하는 거니까. 그지? 뭐 저기를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등호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본론이야, 본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8점이야. 10점짜리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2점은 어디서 채울까요? 뭐가 더 써야지 2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수학적 기납법은 항상 여기에 이 결론이 붙어야 돼.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말까지 써야지 딱 수학적 기납법인데, 얘는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면 이게 이 수학적 기납법의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딱 정해진 증명인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값 해서 좌변 우변해서 보여주시고, k일 때 가정하시고, k 플러스 1일 때 되는 거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결론 쓰고, 요렇게까지 딱 한 개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제 만들으셔야 10점이 되는 거야. 그냥 증명했다고 얘는 다가 끝이 아니라 서술형은 서술형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등호 증명은 되게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증명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극한에서도 할 거지만, 이게 이제 베르노이 부등식이라고 되게 유명한 부등식인데, 이항 정리에서도 나오고 1 더하기 h의 n승이 뭐 크거나 같다 1 더하기 nh인데, n은 2 이상이고 h는 양수일 때 뭐 이제 이걸 보이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자연수에 대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증명하는 게 뭐 미분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뭐 저기 무엇이냐 이항 정리로 해도 되고, 뭐 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했을 때는 이 부등식 증명을 하나 볼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n이 2 이상이니까 첫 번째 n이 2일 때 좌변이 1 더하기 h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1 더하기 2h니까 우리가 이제 부등호는 대소관계 보는 거니까 빼면 되죠. 그럼 이제 빼니까 얘가 h 제곱인데 얘는 0보다 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여주시고, 두 번째 얘는 k일 때 여기서는 k 이게 왜 2 이상이지? 1, 2, 3. 자, 그래서 n은 k일 때 k가 2 이상이면 여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1 더하기 h의 k승이 1 더하기 kh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맨 마지막에 보여줘야 될 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줄 거야. 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도 써줄 거고. 그럼 여기 들어갈 것만 이제 채우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얘가 k인데 얘는 k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얘는 양수니까 뭐 부등호 그대로겠죠. 그럼 이제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승이 1 더하기 kh에다가 1 더하기 h를 이렇게 이제 곱한 거랑 똑같은데, 아까랑 이제 다른 차이점은 아까는 더하기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됐어.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나는 요거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는 얘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근데 중간에서 나온 식은 얘가 나온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얘를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 얘가 서장훈이고 얘가 강호동이고 얘가 이수근이야. 그러면 나는 서장훈이 이수근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서 나온 건 서장훈이 강호동보다 크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나는 한 줄을 더 써줘야 되는데 뭘 써줘야 돼? 강호동이 이수근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KH에 1 더하기 H가 1 더하기 이제 K 플러스 1에 이제 H보다 크다라는 거를 하나 더 보여주면 된다고. 그럼 이제 1 없어지고 KH 없어지고 H 없어지니까 KH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 채워주시면 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면 1 더하기 h가 지금 h가 양수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r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 r이 1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1보다 큰 등비수열일 때 여기는 1 더하기 h 양수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r의 n승이 무한대보다 크잖아. 그럼 무한대보다 큰 거는 당연히 무한대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무한대다. 밑이 1보다 클 때. 이제 이런 거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 자체가.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거 그래서 귀납법은 딱 이 구조만 잘 지켜주시면 돼. 이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제 쓰느냐?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에 대해서 사용한다 하고 쓰는 거는 요 K번째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고 이 결론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증명하는 애들은 결론이 제일 중요해. 결론을 빼먹고 안 쓰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미분 이런 거 배우면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쓸 거잖아. 또는 뭐 산술기하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최대, 최소 할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뭐 x분의 4는 x가 이제 양수일 때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래서 최소값 4 이렇게만 쓰면 감점. 뭘 안 써서? 등호 조건을 항상 같이 써줘야 돼. 최대값, 최소값 할 때도. 그럼 등호 조건은 얘랑 같을 때니까 등호는 x는 2에서 성립한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된다고. 최대 최소값은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늘 같이 써주셔야 되고. 이것도 답이 맞잖아. 답이 맞았는데요 가서 우겨도 이걸 안 쓰면 까면은 뭐 나중에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게 왜냐면 다 거기 가서 합격하는 애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시험을 치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등수를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0점 몇 점, 0점 몇 점 막 이런 차이로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깐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소소하게 감점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한 선생님이 30점 냈는데 어떤 선생님은 좀 쉬운 선생님은 평균이 뭐 22점 막 이렇게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평균이 7점 나와. 7점 30점을 냈는데 전체 맞은 애들 평균이 7점이라는 거야. 7점. 그럼 그렇게 확 낮은 점수에서 뭐 때문에 걔네 못 풀어서가 아니야. 많이 깎여서 그런 거야. 그게 못 풀어서 7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깎였기 때문에 그래. 그 선생님이 되게 깐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씩 해주면 다른 선생님 낸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문제 풀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봤을 때 다 서술형이니까
안 까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뭐 푸는 거는 없어. 그냥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의 이제 차이인 거지. 한 70점 정도 맞으면 정규 5등 안에 들어. 4등, 5등. 그럼 1등급이잖아. 그 국가고사는. 80점 넘으면 쟤는 천재라는 소리 들어. 그러니까 한 70점만 맞아도 돼. 그게 힘들어서 그게 다 까여서 다 풀어도. 그러니까 서술형 쓰는데 꼼꼼하게 뭐 치환할 때 범위라든지 이런 거 그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지? 그래서 기납법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방법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연습을 조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점화식을 조금 볼 건데 지금은 이제 기본 점화식만 볼 거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나눠야 되는데 점화식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30가지 넘습니다. 다 일일이 유형별로 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지금은 큰 것만 기억을 할 건데 일단 점화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뭐 n 플러스 2번째, 뭐 얘네들 사이에 이런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용어가 바뀔 거긴 해. 왜냐면 점화식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이라서 그냥 관계식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함수로 보면 우리가 뭐 fx 뭐 이제 fx 플러스 1 뭐 이제 fx 플러스 2 뭐 이제 함수에서는 뭐 요런 애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똑같다고 저거 자체가. 근데 얘는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에서 이렇게 일식 이렇게 된 거고 함수에서는 뭐 fx 플러스 y가 뭐 fx 더하기 fy라든지 뭐 이제 요런 식으로도 주로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얘네들이 다 자연수라서 요렇게 얘네들 사이 이제 관계를 찾을 건데 우리가 조금 쉽게 이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개 항 사이를 가지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주 기본인 거고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세 개 항 사이의 관계를 찾으러 갈 거야. 이거 이상 넘어가는 건 거의 없어. 막 4개, 5개씩 관계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여서 안 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면 3개 항 사이의 관계, 쉬우면 2개 항 사이의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예를 들어서 뭐 SN이 뭐 이제 n제곱 더하기 2n일 때 AN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 이제 AN이 n번째 거에서 이제 n-1번째 거를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그지? 이 AN을 찾을 수 있잖아.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얘는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식이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일반항을 지금 못 보겠어. 그지? 관계식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를 더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관계를 하나 더 만들려고 n-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sn-1이 이제 n-1의 제곱 2n-1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 두 식을 빼니까 얘는 1부터 n까지고 얘는 1부터 n-1까지라서 an이 얼마 뭐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수열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n 대신에 n-1이나 n 플러스 1이나 이런 걸 넣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개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이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를 요게 얘랑 1대1인 거 이렇게 1대1인 걸 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차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눌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나눌 때 우리가 주어진 관계식이 이 1대1로 뺀 개차가 있냐 아니면 개차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 개차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개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다 등비 수열 형태로 변형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등차랑 등비인데 등차 수열이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 등비 수열은 an 플러스 1이 ran. 처음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개 배웠다고. 그지? 그럼 얘는 얘랑 얘가 1대1로 뺄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개차가 일정해서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렇게 넘기면은 얘는 an 플러스 1이 한 개 있고 여기는 r개 있잖아. 그러니까 1대1로 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등비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개차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제 나눌 거야. 요게 다 밑에 거에 이제 기본이야. 자,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n에다가 1, 2, 3, 4 쭉 해가지고 n-1까지 넣어서 변변을 쫙 다 더하면 an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an이 첫항 더하기 이제 여기 1부터 n-1까지 넣은 걸 다 더했으니까 얘가 이제 결국 이만큼이 있어서 석탕 더하기 이제 n-1의 d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막 변해. 이것처럼 뭐 n제곱 더하기 2n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2 빼기 a1이 f1이고 a3 빼기 a2가 f2고 a4 빼기 a3가 f3고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an 빼기 an-1이 fn-1이 되는 거니까 얘를 쭉 더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이 첫항 더하기 얘네들을 쭉 더한 거래. 이 더한 게 이제 시그마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지? 여기가 n번째인데 하나 썼어. 그래서 n-1까지 이놈을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개차는 딱 저렇게 만들고, 개차가 존재하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형한 걸 생각을 해보자.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5n이다. 그럼 얘는 개차가 없죠? 개차는 1대1로 뺀 거잖아. 근데 얘는 더하기니까 지금 빼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는 내가 관계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세양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이제 뭐 n 플러스 1이나 n-1을 넣을 건데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을 넣어볼게 이번에는. 자, 그럼 이제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이 5n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걸로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빼면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an 플러스 2 빼기 an이 5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 칸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함수로 하면 fn 플러스 2 빼기 fn이 5다라는 거니까 두 칸 떨어져서 5를 계속 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a1이 있고 a3는 여기에다가 5를 더한 거고 a5는 여기에다가 다시 5를 더한 거고 이렇게 쭉 쓰면 되고, A2는 있고 A4는 여기에다가 5를 더한 거고 얘는 여기에다가 또 5를 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두 개만 있어서 내가 관계를 몰라. 그러니까 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걸로 새로운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양 사이의 관계를 알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항으로 나오는 거는 간단한 거고 이렇게 등차, 등비, 세양 사이의 관계로 하는 게 이제 제일 편안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개차가 있는 수열이야.
그럼 이제 개차가 없는 수열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an 플러스 1이 이제 fn 그 다음에 an 이제 n에 따라서 변해. 이러면 마찬가지로 n에다가 1, 2, 3 쭉 해서 n-1까지 넣어가지고 변변 더한다. 아니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서술형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A2가 F1, A1이고 A3가 F2, A2고 이렇게 쭉 쓰면 AN이 FN-1에 AN-1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 더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 곱하면 얘 이렇게 넘어오면 분자 분모, 그지? 넘어오면 분모의 분자, 분모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넘겼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죠. 그래서 분자 분모, 그지? 분자 분모 이렇게 쭉 없어져가지고 여기서는 AN이 남고 얘는 F1, F2, F3 쭉 해서 Fn-1까지가 되고 여기에다가 A1을 이렇게 곱하면 된대. 어? 얘는 왜 이렇게 했어? 개차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 그럼 개차가 있으면 얘로 또 풀 수 있잖아. 개차 1대1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얘를 이제 1대1로 만들려면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이제 만들면 그래놓고 얘를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AN 플러스 1이고 얘는 AN이니까 그치? 이제는 개차가 생겼죠. 1대1로. 그러면 이 개차가 생기면 우리가 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걸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게 뭐였냐면 ln an이었고 ln은 모르니? 그냥 로그라고 생각해. 로그라고. 왜냐면 로그 모르면 이렇게 써주면은 아직 로그 안 배운 사람이 10g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ln도 로그야. 로그. 그래서 ln 그지? 로그인데 얘는 이제 ln a1이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ln f1, f2, f3 로그에서 이제 더하기가 곱하기 이렇게 쭉 될 거라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n이 얘네도 더하기니까 a1 곱하기 f1, f2, f3 뭐 이렇게 쭉 가서 fn-1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차를 만들면 개차 수열로 풀 수 있고 개차를 못 만들면 등비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요 점화식 정도까지는 하나 보고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나왔던 애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할게. 첫 번째 P가 만약에 1이에요. P가 1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Q 해서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차가 일정해서 얘를 등차라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Q. 그럼 얘는 홀수 번째 따로따로 규칙 나가고 짝수 번째 따로따로 규칙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그럼 이제 P가 그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면 Q가 0이면 AN 플러스 1은 PAN 해서 이제 등비가 돼요. 그지? 그럼 네 번째,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니면 이제 이 형태를 이제 만들 건데, 그러면 하여튼 P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래. 그러면 1대1로 뺄 수가 없지. 1대1로 뺄 수가 없으니까 개차가 없잖아. 개차가 없으면 뭘로 만든다고? 등비로 만드는 거야. 등비로. 자 그럼 얘를 이제 등비로 만들려면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n번째 항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근데 놓고 봤더니 하여튼 여기에 n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다 뭘 곱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 곱해진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탁 들어가야 돼. 그치?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만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이렇게 알파라고 그냥 정의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원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것만 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알파 빼기 p 알파 요 놈이 개수 비교하시면 q랑만 똑같으면 여기가 n번째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이유가 개차가 없어서 만드는 거야. 개차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얘는 여기에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n번째 항에다가 p를 곱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이 수열이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고 첫 항이 이제 A1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만들면 AN 빼기 알파가 A1 빼기 알파 여기다 잃는 거야. P의 n-1승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된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를 하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은 그 유형별로 다 외워야 된다고. 그 많은 거를 못 외워. 나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니네가 외우니. 그것만 외우면 다른 걸 못 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한번 개차를 만들어 볼까? 자, 그럼 이제 AN 플러스 1이 이제 PAN 더하기 Q인데 내가 요것만 갖고는 이게 무슨 규칙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식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빼자.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 개차가 생겼어. 1대1로. 요거 없어질 거고 AN 빼기 AN 마이너스 여기도 개차가 생겼어. 그지? 그래서 n번째 개차에서 P를 곱해서 그 다음 개차로 이렇게 넘어간대. 그럼 얘는 개차가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가 AN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P를 곱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 수열을 우리가 구하면 얘는 첫 항이 A1이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얘가 뭐였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그냥 잡으셔도 똑같습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도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A2 빼기 A1이고 P의 n-1승이 됐어. 그래서 다시 봤더니 이게 뭐예요? 개차죠. 이게 또 1대1로 빼는 개차잖아. 그럼 개차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AN은 첫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개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걸 쓰는 그나마 가장 조금 까다로운 건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이제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관계를 만족시킬 때 뭘 찾아라 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죠? 1대1로 뺀 게 없어. 개차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등 B로 만들어야 돼. 개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항상 따지는 거야. 그러면 개차가 없으니까 등 B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여기가 n번째 항인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넘어갈 거야.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AN 플러스 2 빼기 알파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 그래야 여기가 n번째면은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죠. n 자리에다 n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이렇게 등 B로 만든 거야. 등 B로.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돼야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알파랑 베타를 찾으면 이 관계를 딱 만족했잖아, 그지? 개차가 없어서 등비를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am 플러스 1 빼기 그죠? 그럼 요게 이제 n 번째니까 요게 그 다음 번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수열은 am 플러스 1 빼기 알파 an이라는 이 수열은 첫 항이 잃는 거 a2 빼기 알파 a1이고 공비가 베타인 등비 수열 이렇게 이제 만들 거라고, 그지?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찾아야겠죠. 그럼 얘는 이제 t 제곱 빼기 t 빼기 1은 0의 두 근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파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면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볼게.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에서 1을 곱했어. 그럼 얘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돼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베타가 됐잖아. 아니면 아닌 대로 놓으면 돼. 그러니까 요 값이 베타가 되니까 요게 베타 n승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알파랑 베타랑 바꿔도 똑같으니까 베타 an이 알파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개를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an이 뺐어.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 이렇게 된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일반항이 자 베타에서 알파 빼면 뭘까요? 루트 5분의 1이죠. 넘기면 요거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승 뭐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대. 얘네들은 무리수인데 켤레관계라서 n에다가 1, 2, 3, 4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네들 값이 다 자연수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나중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이걸 다 일일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개차가 없으니까 등비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서는 뭐 그냥 기본 점화식 같은 거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개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넣을 건데 그래도 이제 기본 점화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넣고 뭐 이렇게 이제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중에 그나마 조금 이제 뭐 계산할 만한 게 209하고 그래 되네. 209 말고 213 하면 되겠다. 213 하나 하시고 꼭 이 방법으로만 안 써도 돼.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213은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건 하나 해보라는 거고 생각을 해봐라. 그다음에 여기 몇 번? 이게 오히려 222 하나 하면 되겠다.
여기는 오늘 나간 거는 복습만 하시고 숙제 아닙니다. 저기 목요일 날 할 것 때문에 지금 깔아놓는 거니까 극한이랑 급수를 하려면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돼서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거는 너무 막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만식은 원래 어려운 데야. 이 두 개로 큰 기준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뭐 더 이상한 애들 이제 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기본이야 기본.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기억하고 가야 그 위로 배우는 거 나중에 할 때 이해할 수 있어. 아니면 다 일일이 외워야 돼. 학교 가면 애들이 웬만한 거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그 저 위에 대학교 내용이나 막 이런 거 갖고 막 수업한다고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가셔야지. 나는 뭐 수업한 걸 다 내지는 않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그 중간중간 막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랬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생전 처음 들어본 거냐 아닌 거냐 뭐. 사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